놀랍고 역동적인 국가인 한국은 다소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쪽에는 적대적인 핵무장을 한 이웃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공산주의 중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화국의 관계가 항상 껄끄러웠던 일본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미국이 그들 중 첫 동맹국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공군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시에 항공기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 나라의 무기는 주로 1950년대 후반부터 비행하고 있는 용맹한 파이팅 팔콘 F-16, 타이거2 F-5, 그리고 팬텀 F-4를 포함한 주로 미국인들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최신 항공 혁신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현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전투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화국은 이전에 4세대 항공기를 만든 경험이 없었지만 꽤 자신 있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KF-X 프로젝트의 성공 정도와 진행 속도,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항공기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사 뉴스입니다. 갑시다. KF-X, 즉 젊은 매를 의미하는 보람에는 다역할 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2001년에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서울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카르타가 이에 합류한 것은 불과 10년 후였습니다. 주요 개발사는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산업의 지원을 받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카이는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초음속 버커트 훈련기 카이 T-50 골든 이글을 개발해왔는데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유용할 것입니다. 일본처럼 한국도 미국과 첨단 전투기의 기술 전달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F-35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6년 미국은 그런 위험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 단계를 가속화하도록 만들었고 겨우 2년 후에 청사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들은 정말 거창했어요. 프로토타입의 발표는 올해 4월에 시작했습니다. 1월까지 2대의 비행선을 더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첫 비행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비행선의 연속 생산은 2026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7년 안에 120개의 전투 부대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이것은 믿기 어렵군요. 설명서를 보면 치수부터 시작해야 해요. KF-X는 유로 전투기 타이푼과 F-35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길이는 17m이고 날개 길이는 11.5m입니다. 공기 역학적 배치면에서 F-22의 거의 완전한 복제품입니다. 그 모델은 1인승과 2인승 버전으로 동시에 개발되었습니다. 보람의 조성에는 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인 마틴 베이커는 한국에 방출 좌석을 공급합니다. 미국 회사인 텍스스타스는 비행기 랜턴과 앞유리를 위한 투명 필름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새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엄프 그룹은 한국 항공기를 위한 발전기, 엔진 펌프,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을 위한 배전 시스템을 설계하고 생산할 것입니다. KF-X의 낮은 가시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모델은 내부 무기 구획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미사일은 외부 서스펜션 지점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 레이더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미래에는 카이 설계자들이 무기를 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공급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미국에서 제작된 아파가 장착된 현대식 레이더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레이더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레이더 개발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레이더를 구입하기 위한 대안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회사 사브, 유럽 회사 셀렉스 핀 메카니카, 그리고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은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은 가장 곤란한 길을 택했고 항공기에 자체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한화 시스템즈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활성 단계 배열이 있는 레이더에는 약 1200에서 1300개의 수신 및 송신 모듈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F-22에 장착된 미국 아날로그에는 2000개, 레이더 F-35는 1200개입니다. 이 레이더는 다양한 모드에서 작동할 수 있고 200km 거리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된 KF-16V 전투기에 장착된 AN/APG-83을 능가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회사인 ELTA 시스템즈와 함께 그것의 참신함을 시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16개가 공중 테스트에 수행되었고 그중 10개는 해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같은 국내 업체에서 광학 조준 모듈과 적외선 탐지 추적국도 개발 중이라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라매에는 시야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무기 정지 지점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5세대에 조금 못 미칩니다. KF-X는 외부 기지에서 공대공 또는 공대지 미사일을 최대 10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MBDA 미티어입니다. 그것은 능동 레이더 유도 헤드를 가지고 있고 마하 4로 100km 거리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되는 미사일 중에는 이리스 T나 타우러스 KEPD-350 순항 미사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그 전투기에 옛날에 좋은 AIM-120과 AIM-9X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투기의 시제품은 FA-50 골든 이글과 같은 엔진 하나만 장착되었지만 이 아이디어는 곧 버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윈 엔진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X에 정확히 어떤 발전기가 탑재될지는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몇 년 전 공화국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장착된 고전기인 제너럴 일렉트릭 F414와 유로제트 EJ200 중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항공기는 추가적인 연료 탱크 없이 마하 1.8과 2900km의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가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의 개발에 이미 8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각각의 한국 전투기는 1억 7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주로 한국의 책임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비용의 80%를 부담할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파키스탄이 지불해야 하는데 파키스탄은 종종 제때 지불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자카르타가 이 계획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의 귀국 정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만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엔지니어들이 돌아왔고 소문은 반증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여전히 KF-X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KF-X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만 있습니다. 왜죠? 5세대 기계를 이미 하늘에 보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심지어 6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싼 프로젝트를 만들까요? 결국 전투기가 완성될 때쯤이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KF-X의 역사는 날개 달린 기계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라매는 좋은 특성, 강력한 레이더, 증가된 전투거리, 그리고 더 긴 사용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한 세대 더 오래된 만만찮은 경쟁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기가 협력국의 군대에 들어갈 때에만 그것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저희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곧 만나요.